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빅뱅 이전에 존재했던 15개의 이상한 은하를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으로 우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우주론과 과학은 전례 없는 격변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창조와 그 원인에 대한 우리의 전체 관점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빅뱅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평행우주가 존재할 수도 있고 우리의 과학은 왜 실패했을까요? 웹 망원경의 수석 프로젝트 과학자인 노벨상 수상자 존 씨 매더 박사는 시사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를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그는 제임스 웹의 발견에 대해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 사진에 대해 정말 흥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하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연구해왔고 이미지에서 그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매우 놀라운 은하를 보았죠. 은하들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밝고 더 뜨겁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주 팽창에 대한 우리의 모든 이야기가 틀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별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가 틀렸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임스의 우주망원경은 너무 오래되고 거대하며 너무 밝아서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은하를 최소 15개 이상 발견했습니다. 또한 블랙홀 6개를 발견했는데 이 블랙홀 역시 너무 오래되어 그 시작이 빅뱅 시대 이후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임스 웹의 사진에는 과학자들을 혼란스럽게 할 정도로 매우 이상하고 오래된 물체들이 등장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빅뱅 후 3억 년 또는 4억 년이 지난 아기 은하라고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게 조직되고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몇몇 성단이 전설적인 포퓰레이션 3단계 별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첫 번째 별들은 거대하고 밝았지만 수명이 짧았다고 합니다. 놀라움은 계속되었고 제임스 웹은 또 다른 은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밝은 초고성을 가진 성단의 이미지에 맞지 않을 정도로 광도가 낮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다른 발견은 빅뱅 후 5억 년이 지난 후 이미 거대해진 6개의 블랙홀로 우리는 이 크기까지 자라게 한 모든 물질이 어디에서 왔는지 자문해봐야 합니다. 이전의 우주론 모델에 따르면 은하나 블랙홀이 지금 제임스 웹이 보여주는 태초의 모습을 갖추려면 수십억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망원경은 얼마나 멀리까지 볼 수 있을까? 제임스 웹의 관측 범위는 대략 135억 년입니다. 이 망원경은 이전 허블 망원경을 크게 능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웹은 우주를 더 선명하게 들여다보고 더 많은 세부사항을 포착하죠. 허블이 발견한 가장 오래된 은하는 약 134억 년 전에 존재했던 GN G11입니다. 반면에 제임스 웹은 우주 깊은 곳에서 수십 개의 은하를 발견했으며 그중 일부는 최대 G20의 놀라운 적색 편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 15개의 은하가 확인되었으며 과학자들은 이제 그 존재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 은하들은 한때 방출했던 빛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게 됩니다. 망원경은 빛을 포착하여 타임머신처럼 작동합니다. 우리는 마치 튜브를 통해 과거를 들여다보듯 수십억 년 전의 빛 신호를 통해 태초의 우주가 어떤 모습이었을지 생생한 인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빛 외에도 우주에는 또 다른 주요 지표인 우주 배경 복사가 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 또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는 우주 초기의 잔재입니다. 우주 전체에 퍼져있는 거의 균일한 방사선장으로 먼 곳에서 발생한 사건의 메시지를 우주를 통해 전달합니다. 1965년 미국 물리학자 아르노 펜지아스와 로버트 윌슨이 우주에서 이상한 소음을 발견했을 때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전파 망원경에 의해 하늘의 모든 방향에서 오는 미약한 마이크로파 신호로 감지되었습니다. 그들의 발견은 빅뱅 이론과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가정 등을 확인했죠. 배경 복사는 우주가 매우 천천히 광자를 방출하고 빛을 생성하기 시작한 빅뱅 이후 약 38만 년 동안 존재했던 상태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배경 복사가 있더라도 빅뱅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주 배경 복사는 초기 우주의 구성, 밀도, 온도를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학자들은 우주 구조에서 수천 가지 세부사항을 읽을 수 있고 균일한 분포의 미세한 변동에서 세부사항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측은 지금까지 일반적인 우주론 모델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러한 발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연구자들이 빛나는 은하나 블랙홀에서 밝게 빛나는 먼지 원방과 같은 최신 빛의 신비를 추적하는 것과 동시에 전파 천문학자들은 계속해서 우주를 청취하고 우주 배경 복사를 사용하여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 당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오래된 GN-G11.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오래된 은하가 새로운 제임스 웹 시대의 이후에만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016년 파스칼 오시와 가스 일링워스가 이끄는 연구팀은 허블 우주망원경을 이용해 아주 오래된 은하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적색 편의가 G=11.09인 GN-G11의 빛은 허블의 관측 거울에 부딪히기까지 130억 년 이상 이동했습니다. 이 적색 편차로 인해 GN-G11은 알려진 은하 중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GN-G11은 엄청난 거리뿐만 아니라 특이한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과학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우주적 기준으로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GN-G11은 놀라울 정도로 밝고 큽니다. 우리가 이 은하를 볼 당시에는 빅뱅 이후 불과 4억 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GN-G11이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오래된 은하 중 하나임에 틀림없지만 당시에는 젊었고 놀랍도록 잘 발달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복잡한 은하를 형성하는 데 수십억 년이 걸렸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질량이 약 10억 태양 질량으로 추정되고 별 형성 속도가 연간 약 20개에 달하는 이 별은 예상외로 빠른 진화와 활동을 보입니다. 2016년에 GN-G11을 관측하고 분석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은하의 빛은 매우 희미할 뿐만 아니라 붉은색으로 강하게 편향되어 있어 허블 우주망원경의 성능이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물론 연구자들은 이미 2016년에 이 이상한 발견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었지만 당시에는 GN-G11이 수많은 은하 중 하나에 불과했고 외계 은하로 여겨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젊은 우주에 고도로 조직화되고 거대한 은하 수천 개가 이미 존재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오래된 것들, 제이드 GS-G13.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현재 연구자들을 진정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연이은 발견으로 과학계가 낡아 보이게 만들고 있죠. 최초의 은하와 별이 어떻게 생겼는지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우주가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이드 GS-G13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2022년 9월 29일에 발견한 고적색 편의 라이먼 브레이크 은하입니다. 이 발견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고급 심층 은하계 조사, 줄여서 제이드 임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제이드 GS-G13의 적색 편의 값은 13이며 이는 은하가 약 134억 년 전에 존재했음을 의미하므로 빅뱅 이후 약 4억 년 만에 발견된 것입니다. 제임스 웹만이 적외선 관측을 통해 특별히 고안된 기술을 사용하여 이 극도로 먼 은하계의 빛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적색 편의는 우주의 팽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천문학의 현상입니다. 적색 편의는 별이나 은하에서 나오는 빛이 더 길고 붉은 파장으로 이동할 때 발생하죠. 그 이유는 우주의 팽창 때문일 가능성이 높지만 중력장에서 물체의 움직임이나 광원의 움직임이 관측자에 대해 상대적인 도플러 효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효과는 20세기 초 베스토 슬리퍼와 이후 에드윈 허블과 같은 천문학자들에 의해 처음으로 관측되었습니다. 허블은 멀리 떨어진 은하가 지구와의 거리에 비례하여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관측을 통해 은하의 나이와 이동 방향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우주 팽창 이론의 기초가 되는 허블 법칙이 탄생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 시어스 2112. 연구자들이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또 다른 바이러스가 등장했습니다. 시어스 2112가 혼란의 정점을 찍었죠. 이 막대 낯선 은하는 GN-G11이나 제이드 G13만큼 오래되지는 않았고 G=3에 불과하지만 우리 은하와 거의 똑같은 쌍둥이 은하입니다. 막대 낯선 은하가 발달하는 데는 보통 수십억 년이 걸리지만 시어스 2112는 이 빛을 방출한 지 겨우 20억 년밖에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높은 적색 편의는 시어스 2112가 우주가 이미 조금 더 오래되었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 있었던 시기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시어스 2112의 항성 질량은 약 3.9 곱하기 10의 구승 태양 질량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또한 우주가 20억 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 은하가 이미 비교적 성숙한 상태에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은하가 빅뱅 이후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러한 질량과 구조를 가질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불편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은하가 진화하는 데 수십억 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수억 년 또는 20억 년 된 은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하들은 더 오래되었을 것이며 이는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 존재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무엇일까요? 젊은 은하로 추정되는 이 은하들의 나이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미 한두 가지 이론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가능한 해결책을 살펴보겠습니다. 1. 우주는 훨씬 더 오래되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의 충격적인 발견 이후 우리는 우주가 훨씬 더 오래되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캐나다계 인도인 연구자인 라젠다 굽타가 개발한 이론도 있습니다. 그는 우주를 통과하는 도중에 지친 빛으로 팽창하는 우주 이론을 설명합니다. 그의 가정이 맞다면 이전의 모든 거리 측정이 틀릴 수 있습니다. 2. 우주는 시작이 없다. 지금까지 빅뱅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우주 팽창과 우주 배경 복사만이 빅뱅을 가리키고 있지만 이러한 관측은 틀릴 수도 있죠. 양자역학에서 우리는 우주의 시간과 공간이 무한하다는 몇 가지 징후를 발견합니다. 3. 또 다른 시작이 있었다. 과학자들은 한 지점에서 우주가 팽창했다는 르메르트의 생각 외에도 우리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 적어도 12가지의 다른 설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는 우주는 여러 근원으로부터 공급되며 이 근원들이 모두 동시에 생겨났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하이라이트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 버튼을 누르세요.